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오늘 토요일입니다. 지금 밖에 날씨가 화창한데요. 여러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저도 오후에 개인적인 일정이 좀 있어서 시황 영상을 스킵을 하려고 했는데 어제 제가 오태민 교수님 인터뷰를 진행을 하느라고 시황을 못 전해드렸죠.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영상을 좀 제작해 봤습니다. 제가 어제 오태민 교수님과 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비트코인은 물론이고 리플 그리고 비트모빅 프로젝트에 대한 대화들도 나눴으니까요. 다음 주에 영상 올라오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 3대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네, 지금 어제 3대 지수는요, 4거래일 연속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분위기가 좋았는데, 중반에 좀 많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그리고 깜짝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다시 무너지면서 결국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장이 좋지 못했던 이유는 우선은 연준이 올해 추가 금리 인상 의지를 보인 점들이 기본으로 깔려 있는데요. 수년 만에 지금 고점을 경신한 미 국채 수익률에다가 지금 10월에 연방정부가 셧다운 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셧다운이라고 하는 거는 연방 정부가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연준 당국자들은 지금 일제히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매파적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선은 셧다운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2023년도 회계연도가 끝나기까지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10월 1일 전에 예산안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전혀 진행이 잘 되고 있지 않은 거죠. 거기다가 지금 하원공화당은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지금 공식적인 예산안 처리는 안 되더라도 한 달짜리 임시 예산안을 추진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벌어서 조금 더 논의를 해보자라는 건데 이것도 지금 굉장히 상황이 여의치 못한 어떤 상황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좀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경제 지표들을 좀 보면요. 제가 어제 시황을 스킵을 했기 때문에 목요일 발표된 지표와 그리고 어제 발표된 지표들을 좀 한 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매주마다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1000건으로 지금 그 전과 예측치를 다 하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용시장이 여전히 타이트하다라는 거를 시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또 보시면은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활동 지수를 보면은 지금 이전에 12였는데 마이너스 13.5로 예측치도 굉장히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제조업 경기가 굉장히 크게 위축되고 있다라는 시그널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존 주택 판매도 좀 소폭이긴 하지만 이전과 예측치를 모두 다 하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지금 굉장히 경기가 좀 눌리고 있다라는 시그널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8월 경기 선행 지수도 전월보다 0.4% 이제 하락을 해서 105.4를 기록을 했는데요. 17개월 연속으로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경기 위축 국면을 계속해서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제 발표된 지표들을 한번 보면요. 어제는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가 가장 중요했는데요. 지금 이전과 예측치를 서비스업도 다 하회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절대적인 수치인 50을 넘기면서 일단 업황이 확장은 되고 있지만 그 속도가 줄어들고 있고 이 수치는 지금 8개월 만에 최저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같은 경우도 이전과 예측치를 오히려 이거는 상회를 했는데 절대적인 기준 50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업황은 위축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2년물 국채금리와 10년물 국채금리는 지금 가파르게 치솟다가 지금 2년물은 조금 주춤을 했고 10년물도 지금 약간 상승은 중단이 됐는데 이게 절대적인 기준으로 굉장히 높은 수치에 있는 것은 분명하죠. 지금 이 구간과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11월 달과 12월 달에 FOMC 정례 미팅이 있는데 이때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또 예측들을 보면은 11월 달에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73.7%로 훨씬 더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달 같은 경우는 지금 54.8%이기 때문에 과반을 넘긴 하지만 조금은 불안한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올해 연내 금리를 한 번 더 인상을 한다면 이 예측치로 봤을 때는 12월 달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이틀 연속 하락을 했고 어제는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지금 촬영 시점이 대략 12시 20분 정도 되는데요. 26.5K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 0.02% 상승을 했는데 사실상 횡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알트코인들이 조금 더 많이 오르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들도 있었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해서 또 하락하는 추세로 지금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가격이 좀 크게 올랐다 크게 하락하는 거는 다 비트코인에 집중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장 자체가 지금 비트코인 주도장이라는 것들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공포 및 탐욕 지수는 어제 공포 단계였는데요. 4계단 상승을 해서 47로 지금 중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또 투심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계속 지켜봐야 된다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네, 그러면 CBD 차트를 보겠습니다. 우선 파이어 차트 상으로는요, 뭐 특별하게 매수벽, 매도벽이 이 가격 가까운 구간에서 크게 뚜렷하게 형성된 건 없기 때문에 고래들의 움직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저께 가격을 좀 크게 하락시킨 장본인은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였습니다. 이 구간에서 매물을 던져내는 구간에 지금 가격이 하락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같은 기간 동안에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보라색 고래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이 구간까지는 매입을 하다가 여기서 이제 매물을 던져냈죠. 그래서 더 크게 지금 하락을 유발시킨 원인이 됐는데 여기서 또 일정 물량을 매입을 하면서 가격을 또 반등을 이끈 장본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 구간 동안에는요, 조금씩 매물을 던져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큰 규모의 빨간색 고래도 이 보라색 고래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매도를 했고요. 이 구간에서 동일하게 매입을 했다가 지금은 계속해서 물량을 던져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래들의 움직임은 지금 매입보다는 매도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걸 CVD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이 시장에 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변화들과 또 가격에 대한 추이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수치액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최상위 국가들을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많은 수치액을 기록을 한 게 미국이었습니다. 그리고 2위가 인도예요. 인도는 굉장히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수치액이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나라로 나온 거죠. 이 수치액이 많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암호화폐를 통해서 송금이나 결제를 받은 금액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나라들의 면면을 보시면은 미국, 인도 말고도 영국, 터키, 러시아, 캐나다, 베트남, 태국, 독일, 굉장히 나라들이 다양하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암호화폐 채택이 점점 더 전 세계적으로 이 세계화가 되고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유들을 살펴보면은 이 암호화폐가 높은 수준의 금융 포용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국가들 중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통해서 송금 및 수취를 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자, 거기다가 경제적으로 좀 불안정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 순위에서는 나오지 않았었는데 탑 국가들 중에서는 베네수엘라 같은 남미 국가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경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인플레이션과 통화 평가 절하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나라들, 영국 같은 나라들은 굉장히 금융 강국인데도 여기서 굉장히 이런 비율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국가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암호화폐의 잠재적인 이점을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액이라고 하는 건요, 암호화폐 채택의 중요한 지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의 채택이 늘어나고 있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좀 트위터에서 흥미로운 표가 있어서 가지고 와 봤는데요. 지금 금과 비트코인의 어떤 차트의 움직임들을 가지고서 굉장히 유사한 지점들을 발견을 한 건데 70년대 금의 움직임이 차트를 보시면은 좀 무서울 정도로 지금 차트의 움직임이 닮아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시기가 지나고 가격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트위터에서는 아마도 이 지점에 와 있지 않을까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점은 금 ETF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금 ETF 같은 경우는 2004년도쯤에 출시가 된 거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지금 ETF의 어떤 출시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우리가 시장에서는 믿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들을 적용을 하더라도 이렇게 가격이 좀 크게 포물선을 그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난 자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시레이트가 이 가격과 무관하게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가격이 꽤 하락을 했는 구간에서도 해시레이트는 계속 상승을 했고 그리고 채굴 난이도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채굴 난이도를 좀 중요하게 보잖아요.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는
비트코인 블록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연산 능력의 척도 중에 하나죠. 근데 난이도가 높을수록 이 비트코인 채굴이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만큼 난이도가 높아진 거니까요. 따라서 채굴자들이 블록 보상을 받을 가능성은 더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계속 상승하는 거는 채굴자들이 더 많은 컴퓨팅 파워를 동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이 얘기는 그만큼 비용이 증가하는 건데도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는 얘기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대한 신뢰와 채굴의 수익성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아져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단기적인 변동들보다는 계속해서 장기적인 전망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크립토콘테 자료를 보시면은 비트코인 현물 거래량과 그리고 파생상품 거래량이 모두 다 지난 3월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을 해서요.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현물 거래량이 94% 그리고 현물 거래량은 73% 급감을 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래량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건데요. 지금 또 다른 장표들을 또 살펴보시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정황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의 비고래 지갑, 즉 비트코인을 100개 미만으로 담고 있는 주소의 지갑이 계속해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체 공급량의 41% 정도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고래들의 지갑은 계속해서 조금씩 이제 떨어지게 되고 현재 55.5%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거래량 자체는 절대적으로 적지만 계속해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 이거는 비트코인의 어떤 중앙화에서 계속해서 널리 여러 플레이어들로 지금 퍼져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많은 플레이어들이 새롭게 등장을 해서 이 비트코인을 담는다고 하는 거는 결국 변동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트위터에서 굉장히 유명한 트레이더이자 분석가입니다. 렉트 캐피탈도 지금 이 구간들을 지금 주시하면서 같은 이유를 대면서 앞으로 어떤 변동성들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이 이제 반감기 후에 포물선 랠리를 그리게 될 텐데, 그때 이 반감기 남은 기간 동안 본인은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방식을 사용을 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방식이냐면은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은 정액 분할 매수라는 방식이죠. 매달 혹은 매주 꾸준히 동일한 금액의 비트코인을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반감기 이후 시점까지 그렇게 모아나갔을 때 굉장히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요, 지금 구간이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인지 파악을 하기가 어려우시면은 정액 분할 매수 같은 투자 방법들도 추천할 만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점 자체가 일단 우리가 반감기 이후의 랠리를 대비를 했을 때는 지금 더 내려갈 수도 있지만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9월 달은 아직까지 마감이 되지 않았는데 전통적으로 굉장히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는데, 다음 주에 이제 큰 또 변동성이 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지점들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10월 달은 전통적으로 굉장히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을 좀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또 10월 달에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는데, 또 여러분들께서 혹시 또 깜빡 잊으셨을까봐 또 상기를 시켜드리면, 지금 비트코인 ETF의 또 어떤 결정들, 신청에 대해서 SEC가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답변은 지금 블랙락을 비롯해서 다 거절을 했고, 그리고 2차 답변은 아크 인베스트 거를 이제 거절한 상태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글로벌엑스의 첫 번째 의견과 그리고 블랙락을 비롯한 이 공룡들이 신청한 두 번째 의견들을 이제 줘야 되는데, 요거는 아마 이제 거절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요것도 아마 거절이 될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더 높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구간들이 되면은 또 시장의 어떤 분위기들이 굉장히 많이 기대감들이 늘어나면서 또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블랙락에서 신청한 ETF에 대한 결과는요, 내년 3월 15일입니다. 네, 그러면 중요한 뉴스들 몇 가지만 전해드리고 이 가격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보겠습니다. 이 비트와이즈가요, 굉장히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혼합을 해서 어떤 ETF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철회를 했습니다. 철회를 하고 비트코인에 집중하는 전략을 가지고 가기로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의 분위기가 당분간은 이 비트코인에 더 중심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힘이 실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장이 본격적으로 오면은 알트코인들도 계속해서 펌핑이 되겠지만, 아직까지 시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을 더 집중적으로 모아나가야 되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굉장히 또 흥미로운 소식인데요. 제가 그 비트코인 상위 홀더들에 대한 영상들을 좀 하나를 제작을 했습니다. 녹음을 했는데, 이게 또 오늘 이런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데, 코인베이스의 어떤 비트코인 새로운 리저브 월렛을 아캄 인텔리전스에서 발견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전 세계 1위 지갑으로 지금 등극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지금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게 사토시 나카모토이죠. 근데 이 지갑이 코인베이스 걸로 확인이 되면은 사토시 나카모토를 제끼고 코인베이스가 1위로 등극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뭐 사실인지는 완전히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점유율 1위 스테이블 코인 USDT의 발행사이죠. 테더가 독일의 채굴 기업이죠. 노던 데이터의 지분을 상당 부분 인수를 했는데요. 자, 그 이유 자체가 이 AI와의 콜라보레이션을 위한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여기 이 회사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블록체인과 AI의 어떤 결합들이 계속해서 지금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어떤 시그널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굉장히 좀 주말이어서 좋은 얘기들을 계속 많이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비트코인의 미래 그리고 이 블록체인의 어떤 성장 전망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어떤 인프라들이 확장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도 초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다음 주에 가격 변동성이 좀 크게 일어날 수 있는 또 요인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약 30억 달러의 비트코인 옵션과 18억 달러의 이더리움 옵션이 9월 29일에 지금 만료가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중요한 이유가 이제 월 말이기도 한데, 월 말이면서 또 분기의 말이기 때문에 더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시장의 움직임들을 봤을 때는 분기별 만료일이 다가왔을 때는 더 대량의 어떤 거래량과 변동성이 초래됐던 적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 옵션 거래자들이 보유한 이 향후 30일 동안의 변동성에 대한 어떤 전망을 추적하는 비트코인 변동성 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계속 좀 바닥 지점에 머물고 있다가 지난 한 달 동안은 상승세를 보여줬던 겁니다. 자,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뭐 특별히 강력하게 시장의 어떤 움직임들이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다음 주에 다가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결국 이게 이제 기관들의 입장에서 해지 포지션들을 조정해서 본인들도 이제 대비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좀 소개해드린 자료를 한 번 더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크레더블 크립토라고 하는 분석가가 내놓은 의견인데 지금 이 가격이 어쨌든 이 사람의 이야기대로 거의 일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강세장 사이클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가격 변동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26.4K, 저 요 구간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26.4K까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거의 이 구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번 이제 하락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이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기에 가장 좋은 가격 구간은 25.6K까지는 떨어져 주는 것이 좋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만약에 24.9K까지 떨어졌을 때는 강세의 어떤 추세가 완전히 무효화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가는 것은 굉장히 곤란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5.6K까지 내려가게 됐을 때는 이게 무조건 내려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내려가게 됐을 때는 막 롱 포지션을 취한 사람들의 미결제 악정을 다 이제 청산을 하기 시작을 할 것이고 결국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 아래의 유동성을 다 흡수를 해서 굉장히 강세 시장의 구조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또 자주 소개해드리는 라케시 우페드의 관점도 한번 소개해드리면서 단기적인 전망들을 조금 더 중립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지난 며칠 동안의 이동평균 사이에서 계속 거래가 되었죠. 그래서 지금 이런 좁은 범위의 거래는 이 베어리시와 불리시, 이 매수세와 매도세가 굉장히 우유부단하게 지금 지지부진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가격대가 어디에 와 있냐면은 딱 20일 지수 이동평균 파란색에 정확하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의 지지를 현재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 수준에서 유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조금 더 상승 추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빨간색입니다. 50일 단순 이동 평균선 위로 가격을 끌어올려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분석들을 좀 고려를 해보면 다음 주에 아마 27K 범위에 어떤 잠재적인 테스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에는 좀 지지부진하거나 지금 조금 더 하락세 우위의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어쨌든 다음 주는 조금 변동성에 대한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성공을 한다면 28.1K라는 굉장히 중요한 저항 영역까지 급등을 할 수 있고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가는 것이 또 단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이 파란색 아래로 지금 여기 지지를 받고 있는데 하락을 하게 됐을 때는 지금 가격대가 아까 전에 오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던 24.8K까지도 지금 내려갈 가능성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장표들과 이 장표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단기적으로 또 어떻게 대응하시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커먼 체인에서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 R-호드 레이시오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서 지금 시장의 상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R-호드 레이시오는 이 장기적인 어떤 지표와 단기적인 지표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위에 분자값이 장기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하락장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은 크립토 윈터에서는 이 장기 보유자들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위에 분모가 더 늘어나서 이게 하락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이제 상승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클로 봤을 때는 사이클의 어떤 바닥은 이제 확인이 좀 된 상태이죠. 왜냐면 이 구간을 찍고 이게 계속해서 내려가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구간에 와 있는데 여기서 어떤 특징을 보면은 지금 과거의 사례에서 모두 다 한 번 상승하는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데드캣 바운스가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도 지금 데드캣 바운스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요 데드캣 바운스 이후에는 계속해서 하락을 해서 가격의 상승으로 지금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이클과 관련해서 크립토코인의 의견을 또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요. 자, 좀 유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찐바닥과 찐천정이 있고, 그리고 좀 더 초기, 얼리 탑스와 얼리 바텀스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을 보시면 바로 요 구간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구간이 바로 얼리 바텀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아마도 요 구간이 이제 얼리 탑스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어떤 패턴들을 봤을 때, 지지난 불장 시즌에서는 이게 더 오히려 요 보라색 점이 더 높았는데 바로 이전에는 요게 이제 더 보라색이 더 낮게 나왔던 거죠. 이게 바로 코로나라는 어떤 특별한 변수들이 발생을 하면서 사이클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크립토코는 요때의 어떤 사이클들과 더 유사하게 갈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반감기가 지난 직후 한 2024년 7월 정도까지는 아마도 48K 정도까지 가격이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찐 천정에 해당할 수 있는 이 빨간색 지점에서는 이거는 2025년 11월경에 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는 90K에서 아마도 한 130K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역시나 내일 가격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는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또 중요한 얘기를 또 하나만 더 이제 해드리면요. 많은 분들이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 유동성 장세가 다가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변수들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입장에 조금 더 가까운 입장이고, 지금 보시면은 최고 기업 중에 1위죠. 마라톤의 CEO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번에는 중요한 거는 어떤 반감기보다는 이 유동성에 대한 어떤 사이클들이 더 중요한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에 의해서 굉장히 그런 정책적인 긴축이 완화되는 그 과정들이 중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그 반대적인 입장들, 이거보다는 내재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요, 여러분들께서 또 각자가 또 판단하셔야 될 몫이고요. 저도 역시 두 가지를 다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내재성, 이 반감기라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정말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효과가 최고조에 달하기 위해서는 결국 많은 어떤 자본들이 유입이 되는 것들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어떤 과정 속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나 아니면 연준의 정책 변화 같은 것들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짧게 하려고 했는데 평소보다 조금 더 길게 영상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